네, 안녕하세요. 제5대 하이파이브 학생회장 이원석입니다. 저희가 개강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관공학과 학과장이신 저희 최정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아직은 특별한 일은 없었고 여행도 못 갔고 네. 그냥 학교와 집 앞 카페에서 일하는 거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행을 다녀온 제가 너무 교수님께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회장 원석 회장은 여행 갔다 왔는데 어디를 갔다 왔어요? 저는 제주도 새학기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학생회에서 어떠한 일들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OT를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지금 방학 중에도 학생회 친구들과 모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 재학생들과 신입생들과 함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라이브 방송까지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교과 이수 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과정 변경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컴텍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마컴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저희 최정화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쉽게 2018년도에 떠나보내드렸던 우리 이민규 교수님을 대체해 주실,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김창 감독님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토픽으로 먼저 학과나 교과 과정에 있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 보면은 교과 과정 변경에서 먼저 TBCF 제작 실습 교과목이 기존에 이민규 교수님께서 하시던 교과목이잖아요. 그 교과목을 영상 광고 제작 실습으로 바꿨어요. 예, 교과목 명을 바꾼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광고라는 게 꼭 TV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 광고라는 게 꼭 TV에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떤 TV라는 매체에 한정돼서 이거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교과목명을 좀 더 적절하게 변경하고자 하여서 영상 광고 제작 실습이라는 과목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광고 제작 실습은 조금 더 초보적인 교과목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럴 광고 그 제작 실습 교과목이 있잖아요. 그 교과목을 좀 더 고급 교과목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광고 제작 실습은 저학년용, 그러니까 우리 이제 1학년 막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여기서 아주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영상 광고 제작 실습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수업을 해주고 조금 더 바이럴 영상, 바이럴 광고 제작은 조금 더 고급 수준에서의 그런 제작 스킬이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가르쳐 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니까 지금 2학년 올라간 친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상 광고 제작 실습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기 개설 변경이 있는데 IA 조사 방법론이랑 IA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광고홍보학과의 그 필수 교과목이 됐어요. 원래 필수 교과목이 더 많았는데 지금 학교에서 복수 전공 의무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수 교과목을 좀 줄이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홍보학과도 거기에 맞추어서 필수 교과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과목만 들으면 되는데 매 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 방법론이랑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이거 매 학기에 개설이 되니까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 못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학기에도 또 열리니까 그죠? 다음 학기에 또 들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4학년이니까 빨리빨리 들어야겠네요. 아직도 못 들은 수업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YS 손현석 교수님 얼굴 다 나오게 하네요. 교수님이 저에게 엄청 많은 주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카메라 주마우 아주 원격 디렉팅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거에
저희 좀 받은 질문이 있었는데 아, 혹시 교수님 1, 2학년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전공 수업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1, 2학년, 1학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필수 교과목들이 있어서 사실 뭐 많은 교과목들을 추천해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수업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고 홍보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이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교과목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수강 신청을 사전에 다 행정실을 통해서 해둘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공 교과목 요 두 가지는 여러분 수강 신청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우리 1학년들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들은 사실 2학년들이 지금 이제 막 전공 수업을 본격적으로 듣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거 들을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교과목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조금 더 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이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업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개론 수업은 예를 들면 광고 개론, 설득 커뮤니케이션,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이런 수업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개론에 가까운 수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수업 중에서도 여러분이 들어도 되는 수업들 많이 있거든요. 영상 광고 제작 실습, 그 다음에 이 광고 홍보 컨버전스 기획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거 광고 기획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할 때 제가 하는 IMC 캠페인 수업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 광고 기획론 수업을 들어라. 그러니까 광고 홍보 컨버전스 기획론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기획론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광고 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손양솔 교수님이 다 다루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본격적으로 이거를 응용하는 캡스톤 수업인 IMC 캠페인 수업을 들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캠페인 수업, IMC 캠페인 수업은 저는 이제 3, 4학년들한테 추천을 하는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기획론은 2학년 때 듣고 그래서 이론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IMC 캠페인 수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카피 작성 이 수업도 사실 나는 2학년 수준에서 들어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그 교과목의 범위를 너무 좁히지 말고 좀 폭넓게 생각을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은 이제 3학년들은 그 이외 과목, 그죠? 그 이외 과목 조금 더 고급화된 과목을 들으면 되겠는데 조사 방법론이라든가 광고 홍보 사례 분석이라든가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든가 브랜드 관리론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들으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강 신청에 대한 거랑 교과과정 변경에 대한 거는 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복수 전공생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타학과 교과목 전공 학점 인정에 대한 내규가 있는데 자,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이 이제 올해부터 생기죠. 근데 이제 막컨택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을 막컨택이라고 이제 줄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컨택 융합 전공 교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9학점까지는 광고 홍보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컨택을 꼭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좀 과목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9학점까지는 그 막컨택의 교과목이 광고 홍보학과 전공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막컨택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좀 더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막컨택에 대한 그 설명은 조금 이따가 따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과목에 대해서는 광고 홍보학과의 필수를 대체를 해주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디어 스쿨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스쿨에도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과목이 있거든요. 이걸 들으면 광고 홍보학과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이 필수를 들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심리 통계, 심리 통계라는 그런 교과목이 있는데 그 방법론 교과목이거든요. 조사 방법론 교과목이니까 이 교과목이면 광고 홍보학과의 IA 조사 방법론을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과목이 33학점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디어 스쿨 학생이 인터내셔널 컴을 미디어 스쿨에서 들으면 그거를 광고문학과 전공의 33학점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33학점은 어쨌든 별도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복수전공 학생들이 좀 잘 확인을 하고 학점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윤태일 교수님을 한번 좀 모셔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지금 윤태일 교수님께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윤태일 교수님 모실게요. 자기소개 먼저. 소개부터. 근데 상당히 좀 지체가 네, 좀 있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핸드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저는 광고홍보학과 윤태일 교수입니다. 여기 중에 내 아이디가 2개가 있어요. 당신이나 계세요.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잘 보고 있었어요. 네. 이번에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점이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직전에 이제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과목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하시던 과목들이 다른 교수님이 진행하는 과목들도 좀 생겨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인터컴. 네. 이번에 내가 개설한 과목은 그 오디세이 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설득컴 있습니다. 설득컴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한림광공 유튜브 채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설득컴을 설득하라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잘 홈쇼핑 채널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교양 과목으로 광고 미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가르쳤었는데 이번 학기서부터 저보다 영어 발음이 훨씬 좋으신 홍성진 교수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사랑학개론이 교양 과목으로 팀티칭으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아마 김영선 교수님이 이번에 교양 과목 체제가 됐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김영선 교수님이 거기 참여했던 국문과 김영선 교수님이 사랑이라는 과목을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든지 글쓰기 이런 쪽에서 더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랑학개론은 없습니다. 꼭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이시네요. 제가 사랑학개론을 못 들어봐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제 교수님은 이제 광고를 하셨는데 사랑학개론이나 이제 그 광고 미학 같이 그런 약간 예술적인 장르를 많이 다루시는지. 제가 워낙 사랑꾼이잖아요. 칭찬의 사랑꾼. 이 시대에 사랑이 부족한 항상 안타깝게 여겨서, 그거는 내가 사랑학개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랑학개론을 아쉬워할 필요 하실 거 없이 사실 사랑학개론의 커뮤니케이션 파트의 핵심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아마 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사랑학 쪽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참 세일즈할 과목 하나 있습니다. 광고미학. 광고미학이요. 그게 그 교양 과목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교양으로 분류된 걸 원래 이제 학제관이어가지고 광고학하고 미학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 그랬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학부를 이제 미학과를 나왔습니다. 미학과를 나왔고 미학교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카피라이터 생활을 이제 오래 하고, 그래서 그런 광고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쪽인데, 광고 미학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그게 우리 학교 교양 과목이긴 한데 그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크리에이티브를 하거나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심미적인 측면, 미학적인 측면에서 광고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문학이라든지 드라마, 음악이라든지 영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들으면은 최소 A는 보장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거 참 풀리러닝이에요. 풀리러닝 다 아시겠지만 8주 정도는 저기 뭐죠? 3교시 중에서 1교시는 각자하고 2시간만 수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풀리러닝이어가지고 A 등급 50%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홍보 학생들이라면 아마 거의 그 전에 들었던 몇몇 친구들도 다 광고홍보 학생들이랑 A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남은 좌석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 주세요 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 남은 좌석이 많아요. 지금 폐광되게 생겼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계속 열심히 보고 계시면서 막 채팅을 올려주고 계신 손영석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님, 손 교수님은 전화 인터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니 방송 중인데. 멀리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소개해주세요. 방송하고 다른 거예요? 방송인데요. 방송은 윤 교수님 나오시는데? 윤 교수님 이제 가셨습니다.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 광고홍보학과 손영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질문 교수님께 질문을 좀 먼저. 교수님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혹시 지금 고향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집에 있습니다. 고향에 가야죠. 교수님 오랜만에 연락 드려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 이번 학기에 어떤 강의 하실 건지 좀 그 과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학기 강의는 광고 개론 그리고 브랜드 관리론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있잖아요. 기획론, 광고 기획론. 네, 광고홍보 컨버전스 기획론도 있죠. 네. 자, 먼저 네. 광고 개론은 뭘 다루는 과목인가요? 네, 광고 개론은 학생들이 광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범위에서 가리키는 그런 기초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관리론은요? 브랜드 관리론은 광고에서 다루는 게 결국 브랜드죠. 그래서 브랜드를 잘 알아야 되는데 브랜드 관리론 역시 브랜드에 관련된 이론 체계랑 그리고 브랜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주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결국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광고 대행사나 일반 기업체에 가면 브랜드에 대해서 잘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광고홍보 컨버전스 기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광고홍보 컨버전스 기획론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과목명을 바꿨는데 광고 기획론이죠. 광고 기획론인데 기획론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이렇게 이제 수강 신청을 많이 안 하는데 광고 기획론은 말 그대로 광고에 대해서 기획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행해 보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광고 기획론을 수강한 학생들은 광고 대행사나 홍보 대행사에 취업을 해서 전략이라든지 전략을 바탕으로 한 그런 플래닝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 말 그대로 설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과목들 이번 학기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광고 개론은 이제 뭐 기초 과목이니까 학생들 듣는 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관리로는 최정화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뭐 소비자 행동론이라든지 마케팅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을 듣고 들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획론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들을 선행해도 좋고, 특히 이제 소비자 행동론을 듣고 기획론을 들으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광고회사에 오래 계셨잖아요. 올해는 아니라 혹시 자문을 오랫동안- 계속 오래 하고 오랫동안 계셨군요. 자문을 했죠.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광고 트렌드가 혹시 있을까요? 올해의 광고 트렌드는 사실 이제 많은 광고 대행사에서, 미국의 이제 주류 광고 대행사에서 1990년대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인터넷이 메인스트림으로 주류 광고로 이제 편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고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쪽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광고 대행사들이 그런 디지털 기술들을 전부 다 이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광고주한테 이제 세일즈를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트렌드인 IMC가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이제 산업에 확실하게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광고가 그리고 IMC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재학생들하고 방학을 보내고 있는 재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말씀 해드릴까요? 좋은 말씀. 그 재학생이나 신입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단 신입생들은 이제 광고 홍보, 우리 한림대학교 광고 홍보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림대학교 광고 홍보가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학과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점에 대해서 훌륭한 학과인가 하면, 오늘이 2월 1일이고 지금 구정이 바로 목전에 닥쳤는데, 우리 학생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공 학과장 맡고 계시는 최정화 교수님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나는 한림대가 한국에서 최고의 광고홍보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뭐 무슨 말을 할까요? 이러시다지만 아주 그냥 아주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학교에서 또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네. 이 다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신입생들, 특히 이제 그 수시를 해서 들어온 친구들 미리 사전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네. 선배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신입생들이 궁금한 점들 중에서 이제 1학년 수업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 수업 중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래서 전공 수업으로 이제 처음으로 듣는 전공 수업 중에 하나죠. 컴이론 수업을 강의를 하실 구윤희 교수님을 좀 전화 통화로 해서 어떤 수업이신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윤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화면에 나오는 거랑 약간 시차가 있네요. 그쵸, 예. 네. 보고 계셨구나. 네네. 긴장하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제가 광고홍보학과에서는 이번에 강의 처음 맡게 됐고요. 저는 한림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 건강관 리뮤디 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구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구윤희 교수님 이번 학기에 저희 학과에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 수업 가르쳐 주실 예정인데, 사실 이제 네. 학생들이 처음 와서 듣는 어떤 전공 수업, 광고 홍보는의 어떤 기초로서의 전공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은 이제 처음 가르치시는 거니까 학생들이 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선배들도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서 더 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네. 수업이신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커뮤니케이션 이론 수업하면 이제 저도 이제 아주 예전에 들었던 수업인데, 저도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이 나요. 이제 되게 뭔가 내가 전공을 정하면서 어디 가서 그래, 내가 전공하는 건 이런 거야, 남게 할 수 있는 뭔가 배경이 될 수 있는 거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두근거리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기본적인 이론 위주로 얘기를 하되, 그래도 하나하나를 조금
짧지만 자세히 설명하는 수업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광고 홍보학과 특히 광고 홍보학 전공은 특히 이제 이론의 베이스를 둔 실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잡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레벨업된 수업들을 들으시면 그 앞으로 몇 년이죠? 4년 동안 전공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평소에 약간 그냥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매체나 뭐 광고나 홍보 관련된 콘텐츠를 그냥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콘텐츠를 봤다면 이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이런 콘텐츠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내지는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은 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나중에 광고 홍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거 들으면서 네. 이게 과연 광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전에 이제 저는 학부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처음에 도대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처음엔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저도 기자였으니까 이제 컨텐츠를 작성하고 또 홍보나 광고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 실무진들도 많이 뵀는데 보면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뭐 그 사람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컨텐츠를 주고받는 행위들을 계속 하게 되고 또 이제까지는 우리가 수용자 입장이었다면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시각이 바뀌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광고를 제작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 메시지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쓰는 것과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큰지 이 이론을 바탕으로 깨닫고 좀 더 윤리적인 있고 이러고 제작하는 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네. 이제 개학해서 만날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뭐 격려의 말씀이나 뭐 충고의 말씀이나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좋은 전공 선택 들어오신 걸 되게 환영하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학부 때는 전공 수업 일찍부터 듣질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몰아들어서 조금 체계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림대 광고학과는 이런 게 되게 체계가 잘 돼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 졸업할 때쯤에는 이쪽 분야에 딱 바로 내디딜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수업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마컴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뭐 약간 이과적인 감성이 충분히 묻어나는 과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살짝 들어본 결과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교수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컴텍의 그 정의 이 융합전공 신청서를 낼 때 개설 신청서를 낼 때 적었던 이제 정의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변하는 마케팅과 테크놀로지 융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실행 및 평가할 수 있는 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고홍보나 마케팅 이쪽이 굉장히 테크놀로지에 베이스를 해서 테크놀로지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산업의 그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컴텍은 에드텍이나 마테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 이제 업계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에드텍, 마테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좀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마케팅과 광고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전공을 개설하게 된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디지털 어떤 산업 분야든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광고 홍보나 마케팅 이쪽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그런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많이 했어요. 해외 대학들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 몇 가지 이거 슬라이드 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코네티컷 대학이나 뭐 조지 워싱턴 대학의 뭐 디지털 마케팅 MBA나 그다음에 뭐 로체스터 공대의 뭐 뉴미디어 마케팅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미시간 주립대 애드버타이징 매니지먼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외 대학의 유수 대학의 그 프로그램들을 참고를 하고 뭐 아직 사실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고 우리 시장에 알맞는 그리고 우리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무엇인지 업계의 전문가들도 만나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지금 교과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교과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아컴텍 전공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 우리 학교가 받은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교과 체계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점이 15학점을 들어야 되는 학점이 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관련 학점을 그렇다고 너무 막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이런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초학점은 6학점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 마컴텍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나 R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신입생들은 그 소중 사업 때문에 어차피 프로그램 교과목을 기본적으로 2과목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컴텍을 한다고 해서 이 기초 교과목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학점으로 들어야 되는 게 ICT 융합 소프트웨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건 이건 공통 필수라서 들어야 되지만 이제 나머지 마컴텍에서 자체 개설하는 그런 이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목은 그렇게 막 프로그래밍 인텐시브한 그런 교과목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과목명을 보면 이렇죠. 텍스트 마이닝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교과목 들으면은 제목만 들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누가 가르칠 거냐 하면은 윤태일 교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한 간단한 프로그래밍 R 같은 거를 여러분이 이전에 듣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들으면 그거를 교수님께서 같이 교수님도 사실 공대생 아니시잖아요. 공대 전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미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도 R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르치실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R 통계 분석 이런 수업도 아마도 우리 계획상 박준진 교수님께서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그거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막 공대 선생님들께서 막 혹은 뭐 통계학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적절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난이도를 맞춰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래밍 기초는 이미 지금 광고홍보학과에 과목이 열려 있는 거죠. 그 과목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컴텍에서. 그리고 이제 진짜 마컴텍 전공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교과목들을 살펴보면은 디지털 마케팅 기록 이 교과목은 이제 경영학과의 김현식 교수님께서 가르치실 예정이신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이제 좀 다뤄주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 디지털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기존에 뭐 제가 소비자 행동 수업을 하죠 관공부학과에서. 근데 그것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혹은 사람들이 뭐 전자상거래 행위를 할 때 구매를 할 때 혹은 SNS를 할 때 거기에 숨어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원칙이나 이론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아마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 마컴텍의 이 교과목들이 보면 어떤 건 물론 프로그램을 좀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프로그래밍과 언어를 조금 배우면 그것에 기반을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수님께서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나는 좀 디지털 마케팅과 에드텍 이런 쪽 그다음에 특히 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거기서 전략을 짜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컴텍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공부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학생이라든가 혹은 오히려 통계학 쪽을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응용된 그런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 통계학을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컴텍이 또 좋은 어떤 복수 전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교과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크 융합 전공이라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 테크 아까 질문이 여기 대해서 나왔는데 그 학점 도로 뭐 학점 인정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데이터 테크 융합 전공은 마컴텍 전공 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테크 전 과목의 한 9학점 정도는 이 융합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 통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배운다면 진짜 정말 융합 인재로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마컴텍 전공진 교수님은 손영석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전공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한다면 손영석 교수님,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지만 손영석 교수님 중심으로 질문하시면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교류는 아무 과목이나 들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9학점 9학점 공부는 예를 들면은 제가 듣기로 데이터 테크 융합 전공인 경우에 마컴텍의 교과 과정 그러니까 전공 교과 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그러니까 전공 교과 과목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교과 과목인 거죠. 예. 여기랑 융합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러분이 이게 학교에서 나오는 안내 책자를 보면 여기 융합 교과목에 엄청 교과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융합 교과목은 여러 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전공들이 그 융합 교과목을 공유를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참여하는 전공들의 이 융합 교과목이 여기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거 들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추천하는 교과목을 써놨어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컴텍 자체 개설하는 교과목은 당연히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 밖에 데이터 테크 융합 전공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읽는 눈, 텍스트 마이닝, 시각화 입문, 공공 데이터 활용과 비즈니스와 같은 교과목을 뽑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교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들어야 될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 대표적인 교과목을 뽑아놨으니까 이 교과목 중심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조금 더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도 사전 수강 신청 때 마컴텍 과목이 안 열렸을 거예요. 아마도 마컴텍 수강 신청 과목은
본 수강 신청 때 열릴 계획이니까 본 수강 신청 때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본 수강 신청은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2월 11일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 수강 신청 그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컴팩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끝난 것 같고요. 그 이제 이민규 교수님을 떠나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김찬 감독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 감독님 소개 자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네. 자, 대한민국 CF를 대표하는 10인의 CF 감독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영상 광고 제작 실습과 모바일 컨텐츠와 바이럴 광고 제작 실습 두 과목을 강의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코스염이 되게 멋있으신 예술가 타입의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작업 여러 편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어떤 영상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업계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약간 학생들이 없는데 저기 있다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또 뭐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하지 못하지만 또 이 영상을 또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진짜 나도 유튜버가 됐구나 라는 느낌에 뭔가 뿌듯하게 하면서 그러네 오늘 유튜버로 데뷔한 날이네요. 오늘 저희 그쵸? 데뷔하는 날. 네. 뭐 닉네임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공모 받아보죠. 네. 네. 오늘 뭐 아까 윤태일 교수님도 참여하셨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윤태일 교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저희 5대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지가 생기는 일이 있다면 또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학교에서 그 1인 방송 제작실이 아마 실습실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게 생기게 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학생회가 더 자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촬영 계속 해주시고 계신 분이 저희 한번 쭉 그렇게 한번 불러주시고 훑어주실 수 인사 한번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지 마세요. 저희 굉장히 좋은 인사. 조연출 분들과 자 인사 손 들고 인사해야지 뭐야. 인사드리세요. 인사. 그리고 너무 쑥스러워서 베이킹 필름 만들어 주시는 분들 저희 학생회 여러분들이거든요. 멋있습니다. 본인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카메라 네, 셀카로 한번 찍읍시다. 노노노.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첫 번째 진행했던 방송 라이브 마치겠고요.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